안녕하세요. 사커 스피리츠 개발 총괄 방용범입니다. 오늘은 사커 스피리츠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곧 시행될 6주년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로고는 사커 스피리츠 오픈 당시의 로고인데요. 역캐랑 남캐가 골고루 경기장 위에서 뛰어노는 게임을 추구했어서 캐릭터 실루엣이 최대한 중성적으로 보이게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 아래에는 차원이 다른 축구 판타지라고 적혀 있네요. 오픈 당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슬로건인데요. 지금까지 비슷한 전투 방식을 가진 게임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차원이 다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게임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니크함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주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로고인데요. 폰트와 색상을 조금 더 강렬히 바꿔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주년 업데이트를 기념해서 새로 제작된 로고입니다. 가장 먼저 오른쪽에 캐릭터 실루엣이 역캐로 변경된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제야 우리 게임의 정체성을 찾은 느낌이랄까요? 이번 로고는 사커 스피리츠의 세 가지 테마인 선수, 축구,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잘 녹여내도록 노력했고요. 이번 UI 리마스터의 키 컬러인 하늘색 위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6주년 업데이트의 부제는 리본입니다. 6주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쌓아올리기 급급했던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게임도 또 개발팀도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취지에서 정했습니다. 그럼 리본 업데이트 소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획득, 그 중에서도 뽑기 관련된 개편입니다. 사커 스피리츠가 흔히 말하는 가챠 게임인데도 현재 유저님들은 뽑기로 선수를 얻기보다는 차원석이나 스카우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전체 뽑기 확률을 높여서 지금보다 뽑기 한 번 한 번의 가치를 높이고 게임 플레이로도 충분한 뽑기 제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뽑기 타입을 세분화해서 각 뽑기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저격 확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공석이 부족할 때 그때의 과금 만족도를 높이고 뽑는 맛이 나는 게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상용 서버의 전설 확률은 0.25%, 5성 확률은 7%입니다. 아직 명확한 수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설 확률 기준으로 1%까지는 상향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현재 대비 3배 이상 상향될 것임은 보장드립니다. 5성 역시 최소한 11연 차에서 5성 선수를 한 장도 못 가져가는 상황은 피하도록 확률을 상향할 생각입니다. 각종 게임 플레이를 통한 보상으로 프리미엄 티켓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대규모 업데이트나 시즈널한 이슈가 있을 때는 매일 11연 차 이벤트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뽑기를 3종류로 세분화해서 원하는 캐릭터를 수월하게 저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픽업 뽑기입니다. 픽업 뽑기는 5성과 전설 신규 선수의 확률이 대폭 증가하는 뽑기입니다. 상용 서버의 주말 확률업 전설 1명의 드랍률은 0.05%입니다. 11연차를 180번 정도 해야 원하는 전설을 얻을 수 있는 수치죠. 유저님들이 뽑기보다는 다른 선수 획득 루트에 눈을 돌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뽑기 봉인과 같이 저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간접적인 장치들이 존재했지만 실제 체감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픽업 전설의 확률을 현재 대비 10배 정도 높여 11연차 20번 이내에 원하는 전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개발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에 따라서 뉴스타가 클래식으로 전환된 이후에 얻고 키우기 수월해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뉴스타가 갓 등장했을 때 뽑고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또한 운이 좋지 않아 뽑기를 여러 번 해도 픽업 선수를 얻지 못했을 때에 대비해서 명확한 확정 획득을 보장하는 천장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천장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픽업 선수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그 선수를 확정적으로 제공합니다. 물론 천장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에 픽업 선수를 획득했다면 포인트는 초기화됩니다. 다음으로는 커스텀 뽑기입니다. 원하는 클래식 선수를 유저 개인이 언제든 저격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뽑기입니다. 물론 픽업 시기를 놓친 이후에 선수를 획득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동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픽업 뽑기에 비해서 저격 확률은 다소 낮고 천장 포인트는 약간 높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픽업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들어있는 일반 뽑기입니다. 일반 뽑기는
픽업과 커스텀에 비해 특정 선수를 저격하기에는 불리한 뽑기입니다. 하지만 5성과 전설 전체 확률이 다른 뽑기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단지 5성과 전설이라는 존재가 필요할 때 그때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캐릭터 수집을 완성한 상위 유저들도 선수 육성을 위한 재료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뽑기는 명확한 저격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천장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선수 획득의 또 다른 메인 루트인 차원석에 대해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기기가 겁이 납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본 업데이트 이후 더 이상 차원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15년도 5월 처음 차원석이 추가될 때는 결제의 증표로서 고급 재화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슈퍼리그, 체인, 콜로세움 등 점차 차원석 수급처가 확대됐죠. 현재는 결제를 통한 차원석 획득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원석을 이용한 선수 수급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뽑기 가치 상향으로 이루고자 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차원석은 유저님들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본 업데이트 전체 내용 중에 개발진과 운영진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커 스피릿의 롱런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 유저님들의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원석 수급처가 삭제되면서 차원 상점을 제외한 기존의 차원석 소모처, 예를 들면 옵션 재부여나 슬롯 속성 변경에 사용되는 재화는 시공석으로 변경됩니다. 당연히 기존에 모아두신 차원석의 가치는 보존해드려야 됩니다. 차원 상점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차원석을 보유한 유저님들께만 노출됩니다. 현재 차원 상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그대로 판매되고 남은 차원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석으로 환전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리본 업데이트 이후에 추가되는 모든 신규 선수와 신규 스톤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차원 상점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재화에 대해 큰 변화를 일으켜 유저 여러분의 혼란을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획득한 선수의 활용입니다. 뽑기로 선수를 최초 획득했을 경우에는 그 선수를 얻게 되고요. 선수를 중복으로 획득했을 경우에는 그 선수의 스피리어를 얻게 됩니다. 이때 한 번의 중복 획득에 대해서 한 개가 아닌 복수의 스피리어를 얻게 되는데요. 기존의 별 조각, 달 조각을 선수별 재화인 스피리얼로 세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선수를 최초 획득하기 전까지는 그 선수의 스피리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스피리어를 모아서 완제 선수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은 스피리얼의 기본 활용처는 선수 육성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신규 육성 요소인 한계 돌파, 그리고 협동기, 결정기 육성에 스피리얼이 기본 재화로 요구됩니다. 육성을 끝냈거나 육성을 원하지 않는 선수의 스피리어를 얻었을 경우에는 코인으로 변환하여 코인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 상점에서는 육성을 원하는 다른 선수의 스피리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선수의 스피리어로 변환할 수 있고 더 많은 스피리어를 모아 상급 선수의 스피리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변환비가 존재하는데 아직 정확한 변환비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뽑기에서 항상 원하는 선수를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중복 캐릭터 획득의 가치를 높여야 뽑기 가치의 상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저 여러분께서 게임의 메인 컨텐츠로서 코인 상점을 이용하시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변환비로 유저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설정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코인 상점은 감독 획득과 육성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성 아이템의 추가 획득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선수 리사이클링 시스템으로 궁극적으로는 저격에 성공한 뽑기건 그렇지 않은 뽑기건 모든 뽑기의 시행이 가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수 획득과 선수 리사이클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개편될 선수 육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번 리본 업데이트를 준비할 때 다른 부분들에 앞서서 선수 육성 개편에 관련한 논의부터 시작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종류만 다르고 목적이 비슷한 수많은 육성 요소들을 통합해서 복잡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많고도 깊은 각각의 육성 요소들 때문에 새로운 선수를 육성하기 점점 어려워져서 신규 선수의 영입을 꺼려진다는 것에 대한 개선입니다. 개발팀은 유저님들이 다양한 선수를 덱에 넣어서 활용해보고 새로운 덱을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성 난이도 완화가 필수라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기존의 복잡하고도 깊은 육성을 단순하고도 얕은 육성으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앞에 설명드린 선수 획득 난이도 하향과 더불어서 획득도 쉽고 육성도 쉬운 환경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선수 육성 방향성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레벨업, 강화, 그리고 궁극 각성을 포함한 각성 시스템은 레벨업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각성 시스템이 삭제되면서 앞으로 선수들은 하나의 일러스트만 가지고 출시됩니다. 기존 선수들은 각성 최고 단계의 일러스트가 기본 일러스트로 설정되고 나머지 일러스트는 기본 스킨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새로워진 레벨업은 재료 카드가 아닌 경험치 드링크라는 신규 재화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경험치 드링크는 대부분의 매치의 보상으로 주어질 예정이고 하급, 중급, 상급, 특급 4종류로 구성됩니다. 투쿤의 경우 다른 선수나 메라를 재료로 이용하던 시스템에서 투쿤의 증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투쿤의 증표는 한 종류로만 제공되고 더 높은 등급의 선수를 투쿤하려면 더 많은 투쿤의 증표가 요구됩니다. 시공의 틈 1일 한정 매치로 투쿤의 증표를 꾸준히 획득할 수 있고 낮은 등급의 코인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 투쿤의 난이도는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선수는 등급에 무관하게 최초 획득했을 때 최대 레벨이 50레벨로 설정되고요. 2번의 특훈으로 최대 70레벨까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훈 직후에 레벨이 초기화되지 않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에 특훈을 하고 나서 경험치 재료가 모자라서 쓰던 선수를 활용할 수 없었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한계 돌파 시스템입니다. 한계 돌파의 재료로는 그 선수의 스피리얼이 사용되고 한계 돌파의 단계가 높다고 더 많은 스피리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리틀에 같이 어느 선수에게나 활용할 수 있는 프리즘 스피리얼이라는 아이템도 존재하는데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아이콘이 프리즘 스피리얼입니다. 한계 돌파는 총 5단계까지 진행되는데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기본 능력치가 %로 증가하고 역할별로 정해진 능력치가 추가로 증가합니다. 추가로 한계 돌파 1단계마다 포텐셜 시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오픈됩니다. 한계 돌파를 5단계까지 모두 달성했다면 마스터 옵션이 부여되고 5성 선수에게는 협동기가, 전설 선수에게는 결정기가 열리게 됩니다. 기존 육성 요소 중에 체인 강화는 한계 돌파 시스템으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육성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선수 한 명의 육성 완결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체인 강화해둔 수치와 체인 강화권은 충분한 양의 선수 스피리얼로 환급됩니다. 다양한 세팅을 보다 쉽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선수 프리셋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선수 육성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최대 5개까지 주어지는 프리셋에 각각 다른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개의 프리셋까지는 무료로 주어지고 추가 3개의 프리셋은 그 선수의 스피리얼을 소모해서 확장해야 합니다. 각각의 프리셋에는 스킬 포인트 배분, 액티브 스킬 온오프 정보, 엠블럼 세팅, 스톤 슬롯 변경, 스톤 세팅이 저장됩니다. 추가로 차원석을 이용해 랜덤으로 획득했던 스톤 슬롯 변경 기능은 시공석을 이용한 선택 획득 기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에 포텐셜 시드를 교체하려 할 때 더 낮은 수치의 능력치가 부여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는데요. 육성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더 낮은 수치의 능력치가 부여됐을 경우에는 그 값을 무시하도록 변경됩니다. 덱에 배치된 선수들의 클로버 수치 합산으로 작동하던 추가 드랍 시스템은 계정 기속에 새로운 추가 드랍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보유한 모든 카드의 클로버 수치, 보유한 스킨의 클로버 수치, 보유한 클라옹의 개수를 새로운 계정 기속에 추가 드랍 레벨로 환산해 드립니다. 환경 효과는 주로 초월 보스 매치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것이 매치 공략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판단해서 환경 면역 시스템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초월 보스 매치는 난이도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극복이 불가능했던 초중력, 무더위, 응원의 열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성과 전설 선수의 한계 돌파 이후에 최종 육성 요소로 협동기와 결정기가 추가됩니다. 협동기와 결정기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협동기와 결정기의 추가로 개발팀이 추구하는 5성과 전설 선수의 위상입니다. 현재의 사커 스피리츠는 5성 선수로 아무리 멋진 덱을 구성한다 해도 전설 선수로 이루어진 덱을 상대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죠. 협동기로 인한 5성 선수의 위상 상승이 결정기로 인한 전설 선수의 위상 상승보다 크도록 설계해서 5성 선수 혼자서는 여전히 전설 선수를 대적하기 힘들지만 함께 한다면
전설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성 선수의 최종 육성이 협동기이고 전설 선수 역시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결정기를 추가했습니다. 결코 지금보다 전설 선수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협동기는 오성 선수끼리만 발동하고 지정된 선수를 같은 라인에 배치해야 합니다. 같은 속성의 선수끼리만 협동기가 발동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일 속성 덱 위상 상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패시브 스킬과 같이 조건을 만족하면 터지는 수동적인 형태입니다. 협동기의 성능에 따라 각기 다른 발동 조건과 쿨다운이 설정될 것입니다. 협동기 중 개발 중인 발리슛의 시연 영상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영상의 내용은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가상의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리오의 협동기 발동 선수로 윤나래가 설정됐네요. 윤나래가 리오에게 패스할 때 협동기가 자동으로 발동되고 리오의 액션바가 꽉 차지 않았지만 다이렉트로 슛을 날리네요. 발리슛은 아무래도 한방 슈터보다는 유틸 슈터한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결정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설 선수가 턴을 잡았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커맨드 및 액티브 스킬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선수를 강화하고 지속 시간 동안 전용의 연출이 뿌려집니다. 전설 선수에게 각기 다른 결정기가 주어질 텐데요. 결정기가 약점을 보완한다면 모든 전설 선수가 개성 없이 비슷해질 거라서 약점을 보완하기보단 개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부여하려고 합니다. 듀란이 결정기와 액티브 스킬을 함께 사용하는 모습 감상하겠습니다. 협동기 영상과 마찬가지로 설정된 수치들은 연출을 위해 무작위로 설정된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듀란이 결정기를 써서 자신을 강화하고 바로 빼앗기 액티브로 상대를 쓰러뜨리네요. 지금까지 선수 관련된 변경사항들 짚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설명 이어가려고 합니다.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게임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컨텐츠들의 변경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수보다 변화되는 내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스토리 모드입니다. 스토리 모드는 튜토리얼, 스토리 감상, 스피릿스톤 파밍에만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션 모드는 삭제하고 미션들은 일반 난이도로 이전합니다. 기존에 클리어했던 미션들은 초기화하고 기존 유저님들이 추가적인 재화 파밍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매치에서 선수 드랍은 제거하고 스피릿스톤만 드랍됩니다. 기존의 선수 파밍은 뒤에 소개해드릴 신규 컨텐츠 별의 흔적으로 이전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여력상 힘들지만 스토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스토리 도감은 나중에라도 꼭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의 틈입니다. 현재 시공의 틈에는 10수종의 매치들이 상주해 있는데요. 대폭 다이어트할 예정입니다. 우선 존재감이 제로에 수렴하는 라이벌 매치는 삭제하고 라이벌 선수는 정규 4성 뽑기 선수로 편입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육성 개편에 따라 활용처가 없어진 펭귄, 정령, 요정 매치는 삭제됩니다. 신규 선수의 소개를 담당했던 프로모션 매치는 기능을 확장하여 신규 컨텐츠인 별의 흔적으로 이전됩니다. 새로운 육성 재료인 경험치 드링크, 특훈의 증표, 프리즘 스피리어를 1일 한정 수량으로 획득할 수 있는 매치가 추가됩니다. 리본 업데이트 이후에는 초월보스 매치, 보스 매치, 하수인 매치를 연계해서 별도의 순환 생태계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될 별의 흔적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뽑기로 획득하기 부족한 스피리어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별의 흔적은 데뷔 선수 전용 매치와 클래식 선수 전용 매치로 나뉘는데요. 데뷔 선수 전용 매치는 뽑기에 신규 선수가 픽업되는 기간 동안 등장하고 갤럭시 리그에 데뷔한 선수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기존의 프로모션 매치와 같이 선수의 활용법을 익힐 수 있고 보상으로는 프리즘 스피리얼이 주어집니다. 클래식 선수 전용 매치에서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획득했을 때 그 선수의 매치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콜로세움은 크고 작은 아쉬움이 있는 컨텐츠죠. 하지만 개발 여건상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추후에는 운에 기대해야 하는 점수 산정 룰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무한의 콜로세움은 두 차례의 큰 리뉴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용료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숙제만 늘리고 있다 생각되네요. 과감히 삭제하고 제공됐던 다량의 시공석은 보다 많은 유저님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컨텐츠로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시련의 콜로세움은 덱 편성의 제약을 뚫고 미션을 해결하는 재미가 있는 컨텐츠입니다. 매치 수를 30개로 대폭 축소하고 새로운 매치 공략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후반 매치들만 리뉴얼하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플래닛 리그가 삭제되기 때문에 시련의 콜로세움은 포텐셜 시드의 주된 파밍처로 변모합니다. 차원 보스는 협동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자 추가했던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이용 방식의 난해함 때문에 이용률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원 보스 컨텐츠를 삭제하고 스피릿스톤은 시공의 틈과 스토리 모드에서 더 많이,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배치하겠습니다. 갤럭시 아레나 역시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죠. 배틀볼이 남을 때나 돌리는 컨텐츠랄까요? 개편의 목소리는 높지만 손봐야 할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룹니다. 향후에는 단판 비동기 PVP 형태를 넘어서 본인의 덱을 여러 방면으로 실험할 수 있는 컨텐츠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슈퍼리그 역시 크고 작은 개선사항이 존재하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커 스피릿의 메인 컨텐츠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별다른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플래닛 리그는 포텐셜 시드를 제외하면 큰 위상을 갖지 못한 컨텐츠입니다. 플래닛 리그를 삭제하고 포텐셜 시드 보상은 시련의 콜로세움으로 이전합니다. 챌린지 리그, 드래프트 모드, 풋살 모드는 전부 실험적인 컨텐츠죠. 정규 모드로 운영하기에는 아직 손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등장시켜 이벤트 모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셋 중 가장 안정적인 챌린지 리그를 우선 등장시키고 나중에 드래프트 모드와 풋살 모드가 등장할 때 아쉬운 부분을 손볼 생각입니다. 세 가지 모드 이외에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모드는 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제 선수와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사커 스피릿의 모습들은 조은영 개발자님이 이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자잘한 편의 기능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만 보셔도 짐작할 만한 내용이라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스피릿스톤 인벤에서 필터와 정렬 기능이 강화됩니다. 스톤을 원하는 속성별로, 등급별로, 또 조디악별로 필터를 걸 수 있고요. 원하는 추가 옵션 항목의 수치 순서로 정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덱에 설정된 에이스 선수와 친구에게 빌려줄 대표 선수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친구에게 선수 빌려주려고 덱을 변경할 일은 없겠네요. 스톤을 합성해서 유니크 스톤을 얻을 때 재료 스톤들의 속성을 맞추지 않아도 원하는 유니크 스톤을 선택해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끔 바뀝니다. 이제 다른 서버의 유저와 친구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유저 수가 부족한 서버의 유저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설 선수라 하더라도 리콜 기준 이상으로 밸런싱이 변경된다면 리콜의 대상이 됩니다. 경기 중에 적 선수의 체력이나 스톤 세팅을 확인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이 부분 역시 이번 업데이트에 개선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SD 캐릭터들입니다. 피규어라고 이름 붙였어요. 기존 SD 선수와 같이 선수 카드의 형태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강승준, 노아, 최준영, 세레스티아 4종의 기존 주인공 라인업 캐릭터들의 피규어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괜찮다면 순차적으로 다른 캐릭터의 피규어도 제작해서 훗날 숙소 꾸미기 컨텐츠의 리소스로 활용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중인 UI 리마스터와 경기 연출 시연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모드입니다. 메인 스토리 2가 오픈될 때의 연출이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노아의 피규어가 서 있네요. 다음은 원정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각 모드들이 바둑판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서 사무적인 느낌이었는데요. 귀여운 맛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아직 완성된 버전은 아닙니다. 다음은 편성 화면입니다. 편성 화면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량이 워낙 많아 정돈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배치된 선수가 제공하는 라인 버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뽑기 연출입니다. 사커 스피릿은 뽑기 손맛이 참 좋은 게임인데요. 그 손맛을 해치지 않고 신선한 느낌을 선보여 드릴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설 선수가 등장했을 때 연출도 강화했고요. 역시 아직 개발 중인 임시 연출 장면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 쪽 영상입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킥오프 연출입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군과 적군에 배치된 선수들을 훑어볼 수 있게 연출을 변경했습니다.
신규 유저의 경우 사커 스피릿가 3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케어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비주얼 업될 카드 액션 중 역습 카드 액션입니다. 기존보다 선수 카드들이 더 역동적이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커맨드에 해당하는 돌파, 빼앗기, 슛, 패스 등의 카드 액션을 모두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마지막 골 연출입니다. 기존보다 간결하고 깔끔하게 구성해봤습니다. 업데이트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본 업데이트는 6월 30일에 시행됩니다. 기존처럼 5월에 엔주니어 업데이트를 선보여드리지 못해 정말로 죄송합니다. 유저님들의 기다림이 조금은 덜 지루할 수 있게 리본 업데이트에 설정된 뽑기 확률업을 5월 말부터 상용 서버에 사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벤트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각 컨텐츠들의 변경점을 소개할 때 갤럭시 라이브와 클럽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이번 업데이트에 두 컨텐츠는 업데이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팀도 무척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들이라 처음부터 배제하고 시작했던 건 결코 아니었고요. 사실 개발 과정 중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게임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사운드, 일러스트, 라이브 스킨 애니메이션 제작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개발사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본 업데이트에서 게임의 모든 화면에 대한 UI 리마스터와 개편을 진행하다 보니 이례적으로 부득이하게 일부 콘텐츠들에 대해 프로그래밍 외주를 의뢰했고 그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들을 내부에서 작업해서 업데이트하려면 6월 30일보다 더 연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저님들을 더 기다리시게 하기보다는 두 컨텐츠를 제외하고서라도 우선 리뉴얼된 게임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선보이고 빠진 것들을 개발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즐기고 계신 컨텐츠들에 대해 잠시나마 불편을 드리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사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휴업으로 돌입하면서 클럽전에서 획득했던 클럽 스카우트 포인트는 클럽 미션을 확장시켜서 추가 분포시키겠습니다. 개발자 노트로 공개된 협력전 역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설계 단계부터 비슷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순한 맛의 실시간 플레이 추가로 갤럭시 라이브로의 교두보 역할을 만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번 리본 업데이트에 사라지고 바뀌는 것들만 잔뜩 있어서 무언가 큰 하나는 추가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 밀어붙였는데요.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협력전 추가를 리본 업데이트 이후로 미루고 좀 더 우리 게임에 어울릴만한 협력의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차차 개발자 노트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리본 업데이트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에는 리본 업데이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항들 그리고 시스템 보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8월 중순에는 리본 업데이트에서 빠졌던 갤럭시 라이브를 다시 선보이되 기존에 아쉬웠던 보상, 뱀픽, 매칭 관련된 사항들을 개선하겠습니다. 9월에는 클럽전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상태는 아닌데요. 현재 진행 중인 클럽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긴 시간,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커 스피릿의 재도약을 위해 저희 개발팀은 사력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6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선수들 등장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6주년 업데이트와 함께 등장할 전설 선수 차하나입니다. 포지션은 스트라이커고요. 성우분은 앞서 인터뷰로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정신님입니다. 업데이트 이후 예고 드린 대로 5성 선수가 동시에 5명 업데이트 됩니다. 처음에는 동일 직군들 위주로 배치를 할까 했는데 비슷비슷한 선수들을 쭉 보는 것이 유저님들에게도 힘들 수 있고 선수 디자인하는 개발팀 입장에서도 좀 힘들 수 있어서 약간씩 변화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열혈의 페리도트라는 선수입니다. 적팀 버프 해제 액티브 스킬을 보유한 리더입니다. 다음은 질풍의 스미스 앤 딜로라는 선수입니다.
세로패스라는 새로운 액티브 타입을 장착한 어시스터입니다. 세로패스라는 액티브 설명은 선수 설명이 끝난 대로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천둥의 하이젤 드리거라는 선수입니다. 스미스 앤 딜로와 마찬가지로 세로패스라는 새로운 액티브 스킬의 어시스터입니다. 이번엔 섬광의 세라프라는 선수입니다. 수면 액티브 스킬을 장착한 리더 선수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어두움의 빈센초라는 선수입니다. 서여정, 실크 등이 가지고 있던 팀 크리티컬 저항 액티브를 가진 리더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세로 액티브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자신이 배치된 세로 라인에만 패스가 가능한 스킬입니다. 만약 포워드에 배치를 했다면 미드나 디펜스 라인으로 패스가 가능하며 디펜스 라인에 배치했다면 포워드나 미드로 패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패스는 대각선으로는 패스할 수 없습니다. 선수 소개를 마쳤으니 스킨도 몇 개 볼까요? 새롭게 등장 예정인 라이브 스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갤럭시 라이브 챔피언십 결승 무대에서 선보인 저기는 MX83 아쉐라드의 라이브 스킨입니다. 그때는 멈춰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움직이는 모습을 잠시 보시죠. 그리고 다음은 달기의 라이브 스킨입니다. 복장이 바뀌니 느낌도 많이 달라 보이는군요. 마지막으로 만우절 때 선보였던 신규 히로인인 아로아가 6주년을 맞아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있는 펫은 ROI 파트너 MT라고 합니다. 그리고 6주년 사전 예약을 하신다면 6주년 기념 코스튬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사전 예약 잊지 마세요.